1장. 무너진 기둥.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69살이에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5년. 그동안 외아들 준호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11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며느리 민정이었어요. 목소리가 온통 떨리면서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본 내 아들. 산소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사흘 밤낮을 병상 옆에서 지켰어요. 차가워져 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지만 내 준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 민정이었어요. 울긴 했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조문객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장례 절차도 척척 처리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마치 해야 할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고생했다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해요. 위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2장. 메마른 위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그동안 준호 목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갑자기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즐겨 앉던 소파만 덩그러니 있고 며느리 민정이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보험금도 나올 거고 월급도 받아줬으니까 당분간은 문제 없다고요. 듣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위로가 아니라 마치 업무보고 같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함께 울고 싶었거든요. 우리 준호 생각하면서 추억이라도 나누고 싶었고요. 그런데 민정은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호 직장에서 퇴직금이 나올 거라면서 그걸로 지민이 학원비랑 생활비를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어머니는 연금도 나오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내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돈 계산이 끝났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준호 방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기부하자고 하더라고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데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죠.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그때 민정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짜증스럽다는 듯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준호 방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들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불을 안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며느리와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슬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3장. 어긋난 생활.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아침마다 손자 지민이를 위해서 된장국을 끓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준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국이었어요.
그런데 민정이 말을 자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면서 그냥 시리얼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없이 국자를 내려놨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보다 찬 우유의 말은 시리얼이 더 좋다니. 지민이도 할머니 국 먹고 싶다고 하는데 민정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짜다면서요. 세탁물 때문에도 부딪혔어요. 저는 옛날 방식대로 손빨래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속옷 같은 건 꼼꼼히 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정이 그러더라고요. 세탁기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비효율적. 그 말이 제일 속상했어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비효율적이래요.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도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민정이는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만 보려고 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면 민정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지민이한테 숙제하러 방으로 가라고 보내버려요. 심지어 음식 간도 문제가 됐어요. 저는 짜게 먹는 편인데 민정이 계속 싱겁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나이에는 짠 음식이 안 좋다고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언제 병원 갔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집안 정리였어요. 저는 아들 준호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 자꾸 치우자고 하는 거예요. 공간 활용이 안 된다면서요. 준호 책상, 준호 운동화, 준호가 즐겨 듣던 CD까지 다 정리해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버텼죠. 아직은 아니라고요. 그때 민정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현실. 그게 뭔가요? 아들을 잊고 살라는 게 현실인가요? 그날부터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내 의견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요. 사장. 아이의 말.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죠. 할머니 뭐 하세요? 손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TV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 얘기를 했다네요. 같이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다네요. 할머니를 어디 보내는 게 좋을지 의논했다는 거예요. 순간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겉으론 친절하게 대하면서 뒤에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지민이는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 거냐고요. 자기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괜찮다고 했죠. 할머니는 어디 안 간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짐짝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정이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이젠 그 친절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웃으면서 반찬을 놓아주는데 이 모든 게 연기구나 싶었어요. 지민이 말을 들어버린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 지민이가 잠든 후에 민정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나를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냐고요. 민정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지민이가 다 들었어요. 그제서야 민정이 인정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변명했어요.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들 장례 때부터 느꼈던 불안이 현실이 된 거죠. 결국 제가 짐이었구나.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장. 폭발.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결국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민정이 갑자기 집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래야 대출 문제도 정리되고 지민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은 저랑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건데 아들한테 물려준 것도 나중에 제가 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벌써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다니 손에 쥔 젓가락이 떨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이 원하는 건 내 아들이 남긴 자리와 돈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드러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정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진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애 키우고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자신이 더 불쌍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부터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성격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준호가 죽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까지 떠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민정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면서 서로 편한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고 자기는 아이랑 독립해서 살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민이만 우리를 번갈아 보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6장. 침묵 속의 결심.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지민이는 방에서 잠들었고 민정은 거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빈 책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짐일까?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민정이 힘들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 키우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할 권리는 없어요. 준호가 이혼을 생각했다는 말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네요. 그래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마지막 흔적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어미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요양원에 가라는 며느리 말도 당장은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일궈낸 공간이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과 마주쳤을 때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지민이만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랑 엄마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들 갈등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내 아들의 존재를 인정받는 싸움이었습니다. 민정은 준호를 빨리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어미로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너진다고 해도 준호의 마지막 남은 흔적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서 뒤섞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어요. 7장 균열의 끝. 며칠이 흘렀을 때 민정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식탁에 펼쳐놓더라고요. 등기 이전 서류였어요.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문서 말이죠. 민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건 지민을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이 40년 동안 벌어서 마련한 건데 며느리가 그냥 가져가려고 하다니요. 제가 말했어요. 민정이 원하는 건 아이 미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편안함이라고요. 준호가 남긴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정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면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뒷바라지에 아이 교육까지. 남편도 없는데 왜 자기만 희생해야 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준호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준호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까지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민정은 계속해서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편한 길로 가자면서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시고 자기는 지민이랑 독립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지민이가 울먹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제발 할머니랑 싸우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민이의 울음 섞인 외침에 민정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더라고요. 저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싸움의 끝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아이를 상처 입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죠. 지민이를 달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게 할 수 없다고요. 8장 남겨진 자리. 그날 밤 저는 준호방 책상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들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준호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지만 내가 남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민정과 마주 앉았는데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들의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지민 앞에서만큼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자고요. 서로 힘들더라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민정이 듣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서 사과했어요. 준호를 잃은 슬픔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머니한테까지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민정도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남편 잃은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한 식탁에 앉았어요. 지민이가 할머니 된장국 먹고 싶다고 하니까 민정이 웃으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지민이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정이 말했어요. 준호 방은 그대로 두겠다고요. 지민이도 가끔 아빠 방에서 숙제하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죠. 집 문제도 당분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서로 의견을 맞춰봤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이 집과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민정과 저는 여전히 많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남긴 지민이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족으로 남아야 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슬퍼하고 서로 다른 속도로 아파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준호야. 엄마가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게. 그리고 내 아들도 잘 키워낼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